4월 24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김베드로님 아직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계좌 뭐 그 정도면 훌륭하지. 마이너스 10%도 안 되는데 뭐 그죠? 네, 항상 욕심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세요. 서울여우님 유니 뭡니까 지금? 유니에오니에 뭐라고 쓴겨?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네. 뒤에 하트 있는 분. 네. 안동개미 100억님, 염소양님, 주식부자님, 긍정의 힘님, 헐헐너님, 글꽃님, 최군희님, 윤영숙님, 박완주님, 문영민님, 대제비제이님, 안동개미 100억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님, 그리고 상위 10%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김양숙님, 고운언덕님, 남미옥님, 해피정님, 최윤정님, 정병훈님, 여종성님, 시베리안 허센님, 그리고 우성님, 도채호님, 재훈대디님, 부자오빠님, 전미정님, 패밀리피싱님, B123님, 황인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자주 오셔야 됩니다. 네. 박영희님 어서 오시고요. 그 전에 오리도 드셨다면서 여의도 과자님 오리도 드셨으면서 뭘 또 애들 먹은 닭에 또 욕심을 내시고 네. 양영숙님 어서오세요. 별들의 천국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가을님, 라만레희님, 한호아님, 행복한 부장님, 응뽕이님 어서오세요. 버터님, 오늘 주식은 뭐 별볼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아송님, 호호빈님, 덩크쇼님, 정산유소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백호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민트주인님, 빨강망토님, 어디까지 했죠? 이게 또 많아요, 오늘은 또. 어디까지 한겨? 현우의 꿈님 어서 오시고요. 박경숙님, 사랑의 부자님, 건강한 미래님, 선한 부자님, 밤토리님, 이명주님, 김진기님, 얼음골님, 최주영님, 바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 몰아서 지금 오는 거야? 괜찮아요. 네. 굿맨님, 네, 굿맨님 어서 오시고요. 김성현님, 김용수님, 미루님, 풍림부자님, 코진님, 긍정희님, 김금실님, 김재남님, 배드뉴비님, 이민승님, 풍림부자님, 김미라님, 황인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출석부라 죽자. 네,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김미라님 어서 오세요. 정차란님, 네, 차란,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리고 한사발님, 최형님 어서 오시고요. HM우님, MNS님, 이민숙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제이그린님, HWI님, 윤HS님, 쉼터님 어서 오세요. 부자 마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케이. 졸졸졸님도 어서 오세요. 야, 출석 부르는 데만 4분 걸렸어요. 대단하다. 야, 오늘 네 방송 제목이 좋았어요? 조정이 끝나갑니다. 네. 끝나가고 있어요. 네. 조정은 언제부턴가 끝나가고 있었지. 조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솔직히. 네. 이명희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오세요. 우W님도 어서오세요. 조정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조정은 작년 7월에 끝났어요. 끝이에요. 끝났어. 봉근덕님 어서오세요. 조정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이제 회복 구간이잖아요. 그죠? 네. 쉼터님 어서오세요. 회복 구간이잖아. 회복 구간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조정은 큰 조정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 구간을 거쳐 가지고 뭘 가고 있느냐면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거 지금 이거 며칠 조정 받았는데 아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 사실 그게 많이 안 내렸어요. 네. 많이 내린 주식은 뭐가 있습니까? 많이 내린 주식, 오늘 많이 내린 주식, 말씀하신 대로 뭐 삼천리나 뭐 이런 거요. 선광, 삼천리,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선광, 그 다음에 뭐 대성에너지, 이거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건 작전이다. 네. 작전이 아니고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선광, 대성에너지가 아니지. 뭐였지? 홀딩스였어? 삼천리. 네, 그 뭐였지? 삼천리도 그랬지. 그 다음에 선광이 사실 제일 움직임이 컸었죠. 네,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올라간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거시기 다우 데이터, 네, 이런 거 있었고, 네, 세방, 네, 그지, 세방도 그랬지. 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루보 있어요, 루보 아시죠, 루보. 지금 선광이 딱 루보 차트랑 비슷해요. 나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이에요. 처음 본 주식이야. 선광, 뭐 옛날에 있었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야. 네,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도 3만조 막 이렇게 진짜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네,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게 야금야금, 네, 매일매일 야금야금. 이거 루보야, 루보. 루보 차트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가는 듯 안 가는 듯, 가는 듯 안 가는 듯. 시장에서 절대 눈에 띄지 않고 살살살살 올라가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눈에 띄었죠. 이제 눈에 많이 띄었죠. 어서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뭔가가 나오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급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급등주가 아니라 뭐라고 쳐야 됩니까? 이거 한 이게 급등도 아니야.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10배 오른 거예요. 네. 10배 오른 건데, 이렇게 10배씩 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저거하진 않아요. 크게, 네, 뭐 저거하진 않습니다. 근데 10배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지.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거래량도 없이 살살 올라가는데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한꺼번에 빠졌다. 같은 날. 네, 완전히 이거는 그 결혼식에서 하는 결혼 서약 아닙니까? 네, 결혼 서약.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 서약은 한날 한시에 죽자. 그거 아니야. 한날 한시에 죽자. 이거 그 비공개, 네, 정보로 뭐 들리는 이야기도 보면은 작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작전인데 약간 다단계식 작전을 했대요. 네, 다단계식 작전을 해가지고 약간 자금을 끌고 들어와서 소개시켜주면은 뭐 리베이트 받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 뭐 아직 이거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그냥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확실하지도 않고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죠. 오늘 거 빼고 나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 이제 분위기는. 근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뭔가 저거. 그러니까 작전하기에 너무나 딱 좋았어요. 지금 사실은. 거래도 없지. 사람들이 아는 주식도 아니지. 네. 아는 주식도 아니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뭐 그렇잖아요. 뭐 선광이라는 기업이 뭐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는 기업이야. 삼천리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삼천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삼천리 자전거는 알지만 삼천리는 뭔데? 삼천리는 자전거입니까?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얘네 저거 아니야? 이 자전거 말고 저거 아니야? 연탄? 네. 삼천리 연탄, 그지? 네. 그거잖아요. 이건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는 눈에 띌 기업이 아니에요. 네. 눈에 띄는 기업이 아니고 연탄, 그 가스. 네. 옛날에 삼천리 연탄이었지. 네. 그다음에 요즘 가스 뭐 이런 쪽이라고 나와 있네요. 눈에 띄는 기업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방어주잖아. 선광은 뭔데요? 선광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뭐 하는 기업이요? 이거 뭐 하는 기업이에요? 눈에 띄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 뭐 하는 기업이었어, 이거는? 하역업 사업과 임대 사업이래요. 운송 인프라. 이게 뭔데? 네. 뭔데라는 거죠. 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은 일단 회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과연 10배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 없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서 지금 네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이 뭐 자산 가치가 뭐가 대단한 게 있나? 땅이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왜냐면 회사 유보율 좋잖아요.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닌 것만 일단은 공략한 것 같아요. 작전이라면. 네, 유보율 높잖아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산 가치는 일단 훌륭해. 거래량이 좀 없다 뿐이지. 그 다음에 수익도 계속 잘 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ROE라든지 뭐 등등등인데 이제 지금 신용이 좀 높게 나온 부분 좀 있지만 돈 잘 벌고 있어요. 네. 대성홀딩스 오늘 하한가 갔어요? 마찬가지겠죠. 네, 이거 뭐 비슷한 얘기였으니까 뭐 마찬가지.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뭐 마찬가지죠. 부채도 적고요. 돈도 잘 벌고 있어요. 네, 돈도 잘 벌고 있어.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도 못 대는 위치입니다.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도 못 대는 위치예요. 매수를 못 한다고. 이거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위쪽까지 올라가야지만이 그때서야 이제 거래량 좀 늘어나면서 눈에 좀 띄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과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데 눈에 띄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올라간 패턴이 너무 똑같다는 얘기지. 이거는 한 군데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네. 한 곳에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은 완전 루보의 판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 판박이 막 긁어다가 쫙 뛰니까 루보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반대 매매가 나왔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반대 매매가 나왔다. 반대 매매는 이게 주가가 뭐 떨어져야지 반대 매매가 나오고 지랄하는 거지. 이거 뭐 반대 매매가 나올 게 아니잖아요. 네? 반대매가 나올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량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쯤이면 됐어 털어. 근데 팔 때 찔끔찔끔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뭐 사실 실제로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았나 봐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가 훅 집어 던지니까 툭 떨어져 버리는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뒤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돼요. 이게 하한가 잔량이 20만 주면은 제법 많아요. 네, 많은 편이라서 이제 줄 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줄 서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많은 신용들이 다 죽어나는 거지요. 뭐 이게 삼천리도 지금 보면 신용이 10%잖아요. 이게 만약에 또 떨어진다. 근데 하한가니까 만약에 내일 점하다가 나온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고 내일 한 20%만 빠져도요. 그냥 바로 뭐가 와요? 콜이 온단 말이에요. 마진 콜이 옵니다. 네. 받을 리가 없잖아. 이 주식을 왜 받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엄청난 저평가였다는 얘기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도 괜찮아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런 상태에서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매도만 쌓일 텐데 삼천리도 매도 물량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잔량이 지금 26만 주잖아요.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네, 100만 주가 넘어요. 이 200만 주야 지금 하한가 잔량이요. 우리가 이거 안 팔았으면 만약에 이거 이 정도면은 내일도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내일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빠지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한 100% 신용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썰려 나간다 보시면 돼요. 네. 한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신용이 많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7% 이게 썰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한가잖아요. 내일 뭐 만약에 여기 만원대 밑으로만 떨어져도 이 만원대 밑에까지 떨어지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 넘게만 떨어지고 되잖아. 이거 지금 470만 주 잔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70만 주면 470만 주 뒤에 줄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70만 주를 누가 다 받아줘야 되는데 저거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 SG라는 그룹에서 한꺼번에 팡 때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빠지면은 이건 100%예요. 뭐가 B2가 100% 썰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썰려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대면 마진콜을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투매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네. 내일도 하한가가 나올지 아니면 조금 뭐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리는 건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밑에서 산 사람들 문제고요. 위에서 빚내서 투자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빚을 내서 들어갔어. 지금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뭔가 노리고 들어간 것 같은데 쟤네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집어던질 정도라면은 뭔가가 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뭔가가 있거나 네.
근데 뭐 아무튼 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해가지고 2년 동안 올라가지만 하한가 두세 방이면은 그냥 그거 일주일 사이에 몇 년치 오른 거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매도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만 엿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대 매매까지 치고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한꺼번에 그냥 막 다 쓸려 나간다 봐야 되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네,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유리하죠. 네, 많이 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해볼 만한 재간이 없잖아. 이거 뭐 갑자기 하한가인데 이게 하한가가 나오는 게요. 봐봐요. 이게 분봉 살펴보시면은요, 순식간에 나온 거야. 이걸 뭐 어떻게 대응할 거야? 똥 싸고 왔더니 하한가잖아. 이거는 멀쩡했는데, 네, 멀쩡했는데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겁니까? 지금 뭐 아니 우리 뭐 똥 싸러 가서 한 20분 앉아 있잖아요. 네. 타우데이터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아침에 갑자기 멀쩡했는데 갑자기 떨어진 거요. 어? 삼천리. 뭐 보세요. 네. 성광 뭐 이런 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거예요. 뭐 하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거는 지금 더 깜짝 놀랄 거네. 이거는 뭐 한 2, 3분 사이에 떨어진 거 뭐 이게 네. 10분도 안 됐네요. 네, 이거 뭐 가는 도중에 하한가 맞아서 네, 그렇게 들어온 거. 이거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네. 대응 자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구만.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하고 딱 왔더니 하한가야. 뭐지? 네, 눈을 의심하는 거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개인들이 주식이 팔리지가 않아요. 주식이 팔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거래의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거래 법칙. 거래 법칙이 뭐겠어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네, 가격이요. 가격. 근데 이거 보고 있어도 당하지. 보고 있어도 팔아야 되겠다. HTS 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하한가인데. 네. 가격 우선입니다. 더 싼 가격에 매도를 거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격이 일정하죠. 더 싼 가격에 매도를 걸 수가 없어. 어차피 똑같아요. 가격 우선 일단 날라갔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우선입니다. 시간 우선. 더 일찍 네, 주문을 낸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갑니다. 더 일찍 근데 이거도 지금 보면은 다 하한가에서 내가 일찍 걸었다 그러면 줄을 서잖아요. 지금 뭐 200만 주 있다 그러면은 1번이 있고 200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건다 그러면 201만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네. 201만이 아니지. 200만 1번.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 이 앞에 있는 200만 주가 다 팔려야지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 200만 주 소화해 주냐고. 그럼 나는 뒤에서 앞에 200만 명 빠질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안 빠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간에 우리가 야간에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는데 앞에 한 10명 줄 서 있어요. 다른 데서 막 와가지고 2명이요, 1명이요 해갖고 데리고 나가.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가리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는 모든 게 다 동일해. 이제 내일 아침 같은 상황이겠죠? 내일 아침 같은 상황에서 네, 가격, 시간 다 동일한 시점. 이게 뭐냐면 아침 동시에 호가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냐면 가격과 시간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수량 우선입니다. 수량 우선이요. 그 개인들 물량이 아무리 많아봤자 기관들이 뭐 100만 주 갖다 던졌다. 개인들이 10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 하한가가 나간다 그러면 개인들 물량은 안 팔려요. 조금씩 팔려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기관들 물량이지. 그러니까 저런 하한가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빠지고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네, 중요한 겁니다. 일찍 팔아먹으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신 거고, 오늘은 갖고 있었어도 대응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뭐 이게 뭐 사실 뭐 내가 이걸 보고 있었다 치더라도 저도 대응을 못했을 것 같은 네, 그런 정도의 어떤 폭락인데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합니까? 뭐지 하는 순간에 하한가인데 이런 거는 네, 뭐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밑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빼가지고 어느 정도 깎이고 뭐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지만 않으셨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아예 그냥 안 사면 네, 별 문제는 없어요. 네, 많이 올랐구나. 네, 아니
뭐 15,000원짜리가 17만원 10배 갔네. 에휴 잘 가라 이런 제 얘기를 할 거. 그리고 그냥 말면은 네 별 문제는 없거든요. 네. 말면 별 문제 없죠. 많이 올라간 건 저는 안 삽니다. 네. 안 사서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뭐 별 문제 없죠. 뭐 요즘에 뭐 2차 전지가 뭐 조정을 받네 어쩌네 뭐 그래도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쓸 건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안 사면 되는 거고 항상 문제는 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팔 기회가 없겠습니까? 뭐 15,000원에 샀는데 팔 기회가 없겠어요? 뭐 이만큼 올라갔으면 신나게 이미 뭐 팔아먹어도 몇 번을 팔아먹었을 거고 남겨져 있으면은 이미 뭐 10배 이상 올라간 건데 이거 좀 떨어져서 뭐 5만 원까지 빠진다 쳐도 뭐 몇백 프로 먹는 건데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시장가로 걸어 넣어도 안 팔립니다. 그게 이 하한가 마감에서 잔량이 많은 종목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 하한가만 떨어지지 않으면 매도할 기회는 충분하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점 하한가다라고 된다면은 매도를 못 합니다. 개인들은 매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섭게 떨어져 버리면은 네, 만약에 점 하한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공포가 보통 공포가 아닙니다. 그냥 막 한 방에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냥 단기 이벤트로 오늘 내로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내일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저 상태에서 지금 B2를 죽이려고 들어온 것인지. 근데 이게 B2 같은 경우는요. 그 담보금이 이제 4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신용대출이 가능한 종목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들어왔겠지, 그죠? 네, 증거금 40%잖아. 융자증거금 50%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인 가격대가 나왔을 거야. 사람들이 매수를 좀 하게 된 시점 그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얘네들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얘네들 물량들이 먼저 나오지 싶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뭐야 그러고 팔아먹는 애들 많이 있던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 밑에서부터 산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산 거니까 저기서 팔아먹어도 수익 많이 났지. 저거는 내일 만약에 한 20% 정도 떨어져서 점화가 아니라도요 20% 정도 떨어져 가지고 까장 해버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마진콜이야. 전화예요. 증거금 더 넣으실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증거금 넣겠어요?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한 뭐 8만원쯤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증거금 더 넣으실래요? 저는 절대 안 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넣으시겠어요? 못 넣겠죠. 첫 번째, 들어와서 안 넣는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돈이 없지. 왜 빚내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다시 증거금을 늘어났는데 돈이 있었으면 내가 빚내서 투자 안 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죠. 그러면 이날 여기서 딱 여기 마진콜 나올 때까지만 딱 죽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깨고 죽이겠죠. 그러면은 신용 물량 있는 건 딱 털리고 그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네. 반대 매매는 일단 초반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팔리면 그냥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금이 50% 남아있을 때 이제 반대 매매를 걸었다 치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점화한 거를 쓸려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빚만 남아요. 다 청산이 되고 나중에 빚만 남습니다. 빚을 오히려 갚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휴지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집어넣으세요 라고. 그게 마진콜이에요. 네. 그러니까 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그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거금 50% 깔고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지들은 본전은 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피곤한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런 꼴을 한번 당하고 나면 매수가 안 들어와요.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매도가 위에서 지금 이거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질 않죠.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팔자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동식수가 되게 작아요. 네.
이게 원래 그 거래량 자체가 적은 것들만 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갖고 있다라면 내일 점화한가 떨어지지 않기만 기도하시고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서는요. 예전에 루브 같은 경우가 저 상황에서 아주 그냥 진짜 나야가라 폭포였거든요. 와르르 떨어집니다. 진짜 뭐 감당이 안 될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애매하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크지가 않아요. 네. 시총 크지가 않아요. 뭐 삼천리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그렇게 안 커요. 뭐 1조 4천억인데 이거 올라와서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8만 원부터 시작 9만 원부터 시작했다 해도 뭐 5배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천억 정도 하던 기업입니까? 이런 것들이라서 얘네들 떨어져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철저하게 노렸을 거라 생각해요. 철저하게 이런 것만 노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성 홀딩스였어요? 네. 마찬가지. 이거 철저하게 이런 것만 노렸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지금 뭐 1조 4천억인데 이건 얼마부터 올라가요? 8천원부터 13만 원짜리니까 이거 거의 15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10으로 가면 1,000억 원짜리입니다. 1,000억 원짜리인데 거래량이 2,000주 거래되는 거야. 이런 거, 네? 1,000억 원짜리, 시총 1,000억짜리가 거래량이 2,000주 거래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야. 못 사잖아요. 이건 못 산다고. 회사는 좋아요. 지금 이것도 좋은 회사잖아요. 지금 유보율 좋죠. 부채비율 있지. 네, 실적 마이너스 안 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주식은 아니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뭐지? 뭐야?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시가총액 1,000억도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1조 4천억까지 올라갔어. 그것도 요 코로나 시기 혼란했던 시점을 틈타가지고 야 몰빵하시면 답이 없어요. 네, 뭐 장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몰빵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몰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몰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분산 투자하다 보면 뭐가 남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작 10만 원 해갖고 10만 원에 10%면 만 원 수익인데 이게 되겠냐? 100만 원 왕창 걸어가지고 네 10% 내서 또 왕창 걸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그거는 네 그 몰빵의 끝은 항상 있어요. 네. 몰빵의 끝은 제가 저거 아까도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몰빵의 끝 왕서방 아저씨 제가 보여드렸죠. 몰빵의 끝은 항상 뭐라고? 끝이야. 몰빵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나요. 왕서방 아저씨가 등장하는 거야. 아니 뭐 이번에 성공했어. 그럼 다음번에 몰빵 안 합니까? 다음번에 성공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몰빵 안 해요? 그 다음번에 성공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몰빵 안 할까? 결국에는 뭐냐면 한 번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네? 한 번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따는 것 같고 두 번째도 따고 세 번째도 땄는데 네 번째는 깨지는 거고 네 번째도 땄어? 그럼 다섯 번째 깨지는 거지.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나 몰빵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근본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뭐 이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네. 그리고 금액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지션을 적립식 투자를 받으셔야 돼요. 네. 적립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적립식으로 가셔야지만이 이런 몰빵의 덫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지만 다음에 뭐 100만 원을 더 넣는다든지 100만 원 못 넣으면 20만 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투자금을 늘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괜찮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정말 진짜야 라고 생각되면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정보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네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아니에요. 뭐 다 알고 있는 정보 뉴스에서 돌아다니는 건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건데 뭐 그걸로 뭐 대단하게 엄청난 내부자 정보를 찾은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요, 어, 이게 소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저렇게 올라가 버린 종목들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은요, 기업 가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테마나 뭐 작전이 걸렸다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저렇게 많이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조사가 들어갈 텐데, 뭐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거나 뭐 작전 세력이 걸렸다면 더 큰 문제고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시장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야, 근데 그때 루보 사태 때처럼 진짜 만약에 작전이 개입이 됐고 정말 크게 한번 한탕 걸려 들어가는 거면, 네. 온 지금 나와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이 애매한 이슈들이 싹 들어가겠네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봐요. 네,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네, 그렇지는 않겠지 설마. 네, 그렇게까지 뭐 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고요. 자, 아무튼요. 네, 뭐 그러니까 그쪽을 터트려서 뭔가 입막음 하려는 거면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요. 네, 이 상황은 사실 뭐 저라도 계속 가고 있으면 계속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원금을 뺐겠지만, 네, 뺐겠지만, 네, 이거 뭐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었다 정도지. 근데 저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매도할 만한 위치가 있었죠. 나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여기서부터 이미 나왔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뭐 금요일날 안 팔고 목요일날 팔고, 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양일간에 팔았으면은 뭐 요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들고 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신호가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 거고, 이런 것들은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신용이 많기 때문에 저 신용을 죽이려고 들어왔다 싶으면 쟤네들 다 이제 전화 받고 항복하고 포기할 때까지는, 네, 절대 매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근데 신용 같은 경우가 요즘에 비투를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왔다고 하는 게, 이쪽도 많이 들어, 얘네들은 뭐 등치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뭐 시총이 몇십조 되거나 이런 종목들은요, 비투 제법 많이 걸려 있어요. 비투가 많이 걸려 있다고. 지금 올해만 코스닥에서 6조 원 넘게 이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3조 4천억 정도가 비투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코스닥 거래량부터 해가지고요. 거래량 늘어나니까 누가 좋아해요? 증권사들이 막 큰일나 칭칭나네 그러면서 막 맨날 잔치 열고 있어. 또 요즘에 거래량 줄어가지고 돈벌이 안 된다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2차 전지 올라가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막 또 이제 수익성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 해외 주식에 있던 애들도 들어와가지고 2차 전지 사고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수라장인 거지, 아수라장. 내가 아수라장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고평가 종목이 오니까 완전 아수라장. 이게 뭐시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게 꽉 막혀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래요. 야, 이씨 마포대교 무너졌냐? 저평가로 가. 이씨. 그런데 네,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뭐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준비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 네, 모든 상황에 딱딱 맞아 떨어져요. 뭐 가치 투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 그림도 아주 충격의 한 그림 중에 하나죠. 이 그림이 어디냐면요, 어, 저기 그 남양주에 있는 충령산이에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충령산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제가 갖다 붙인 거지. 이제 호구봉이라고 갖다 붙인 거. 야, 이제 인증했으면 내려가. 이게 꼭대기에 올라오면은 저 밑에 보이죠? 저 밑에 마을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은 신났겠죠. 그리고 딱 올라오고 나서 위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호구봉. 네. 왔는가? 여기서 소리 들린다 했지. 아따, 호구 왔는가? 그래서 멜이 들리고, 네. 여기가 내려가려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냥, 힘드네요. 네. 그래서 고점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거지. 네, 웬만하면. 물려도 저점에 물려라. 장 그지 같아도 저점에 물려라. 네. 천마산도 다녀왔죠. 천마산도 다녀왔는데, 천마산은 저런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 네.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뭐 주식이 없는 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이 있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당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배워갖고 나와야지 됩니다. 네, 배워가지고 나와야 돼요. 배워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왜 물렸지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여기서 도대체 왜 물린 거지? 우리가 삼성전자를 물린 이유도 우리가 대부분 다 망각했어요. 네? 삼성전자 왜 물린 거야? 이제 이미 역사상으로 잊혀졌지? 네. 삼성전자 왜 물린겨?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런 종목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런 종목이었다고. 지금의 2차전지 같았고, 저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 같았고, 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즐거워했고, 좋아했고,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당연히 높았죠. 저는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팔았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 뭐 줬다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를 팔라 그러면 또 삼성전자 옹호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뭐 뭐 삼정 기도문 외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런 건데 지금 그때 이게 기분 좋게 딱 사가지고 물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들 팔았잖아요. 그 재밌는 거는 뭐요? 이거랑 비슷한 위치에서 또 막 그냥 몰려드는 거야.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 그지 같은 거 팔아가지고, 네. 2차전지 들어가니까 수익 나고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처음엔 수익 났어. 네. 수익 났다고. 삼성전자도 다 수익 났었다고. 바이오도 처음에 다 수익, 내가 좋을 때 들어가서 다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나지. 그 잠깐 수익 나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초기 접근은 가볍게 두 번째 접근부터 비중을 늘렸다가 막판에 몰빵을 치는데, 희한하게 내가 몰빵 치는 거 딱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몰빵 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주가가 조정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몰빵 치고 나면 안 가지. 왜 그럴까요? 나만 몰빵 친 게 아니라 그래요. 나만 많이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바람에 그것이 특징적으로 나와버리게 된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만 있는 거요?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들만. 우리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자 꼭꼭 뭉칩시다. 우리는 무조건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갑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네,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 안 하잖아요. 이게 고점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삼성전자 아직도 안 파시는 분 계세요? 네. 삼성전자 아직도 안 파시는 분 계실 거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밑에서 지금 조금씩 모아가시라고요. 더 사. 네. 더 사시면 돼.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평단가 내려가고 해서 좋아질게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상승흐름 탔잖아요. 이제 팔자리가 아니라 살자리지.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굳게 뭉쳐가지고 그냥 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모두 다 삼성전자 부자 됩시다. 10만전자 노래 부르도 막 그러던 사람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이탈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갔죠. 네,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다 날라갔지 뭐.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에 아주 엄청난 표본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망각을 해버려.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요. 다시 또 사. 어디서? 저기서. 이게 종목 이름만 바뀌는 거지 차트가 바뀌지가 않아요. 차트는 똑같아 항상. 그냥 급등이요. 근데 뭐 급등한 거 사는 거예요. 그냥 급등한 거 이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또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삼성전자가 아니라 땡땡이로 바뀐 거예요. 그냥 네 그게 2차전지든 5차전지든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주식이든 간에 네 그럼 바뀐 거예요. 그냥 많이 올라간 걸로. 네 왜일까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주식을 하다 보면 여유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유가 떨어지고 이게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손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쪽에 올라가는 어쩌네 막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작은 조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곧 플러스였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는 짜증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욕심이고 이게 다 조급함이에요. 신용 비율 10%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신용이 10%가 많다 적다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용은 보통 7% 정도 넘어가면 많다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어. 그러면 신용이 그냥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신용 5%밖에 안 되지만 걔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신용도 다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신용이 10%가 넘어간다. 근데 주가도 많이 올랐다. 그럼 대부분이 이 신용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신용이 같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통 7%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것이 중요하죠. 뭐 우리가 매수하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도한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승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못생긴 사람이 예쁜 그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잘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있을 수 있지. 쟤는 왜 저럴까? 네, 쟤도 결혼하는데 왜 나는 결혼 못할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 10%는 네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용 10%인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신용이 많이 들어왔네? 이거 주가가 뭔가 터질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여기 많이들 가시나? 이게 2021년도에 영남알프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제약산 그쯤인가? 아니야, 간월산 그쯤인가 보다. 간월산. 여기 밑에가 간월제였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올라갈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인터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산을 등산하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한 발 한 발 그냥 잘 잡고 올라갔죠. 네. 한 발 한 발 잘 딛고 올라갔다 이 얘기야. 그럼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에 도달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뭐 사실 영남 알프스는 그렇게 힘든 산은 아니에요. 네. 힘든 산은 아닌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좀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힘들다 이렇게 쓴 거지만, 이건 이 정도는 힘든 산은 아닙니다. 근데 가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이 정상까지 올라왔느냐. 이거 별로 안 높아요. 이거 1000m 정도밖에. 여기, 그 영남 알프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산 3개씩 타잖아요.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힘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진이 좀 힘들게 나온 거야. 네, 힘들게 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 힘든 산들은 저기 두타산 이런 데가 진짜 힘들지. 뭐 설악산 이런데 설악산도 코스 찾아보면 그렇게 안 힘들지만 두타산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간월산인 것 같아요. 네,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21년도에 갔었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는 곳은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네, 한 발 한 발. 그냥 그게 전부 다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되셨어요? 왜 이렇게 뭐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냥 밑에서 그냥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거고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저점에서 매수했는데 물릴 수도 있어요. 뭐 어제 샀는데 물릴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지 같은데 제가 그걸 당일치기로 갔다 왔잖아요. 두타산하고 청옥산을 12시간 걸렸나 그때? 와 그때 그 시간 나 비까지 왔거든요. 비까지 와가지고 두타산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정상 찍고 백두대간 걸어가지고 청옥산 기어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거기가 어디였어? 거기 기어 내려오는 데서 와 거기 경사 비 오니까 완전 막 진흙탕 쓸려 내려가가지고 와 진짜 나무줄기 붙잡고 막 그냥 엉금엉금 기어내면 야 진짜 힘들었다. 그 두타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긴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렇고 막 산속에서 그 라면 끓여 먹으면서 벌벌 떨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시장 조정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괜찮습니다. 내가 엉뚱한 종목들만 엉뚱한 위치에서 안 사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 그림도 봤나요? 네, 오늘 그림은 되게 많이 보여드린다. 네, 이런 거. 언제 안 힘든 적이 있었어요? 등산하니까 이 그림이 딱 나오네. 네. 언제 우리가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응? 뭡니까? 올라가는데 힘내자 이거야. 뭐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두려움과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한 발 한 발 꾸준히 딱딱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상에 도착하는 거죠. 정상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근데 한 방에 그냥 올라가려면 뭐 헬리콥터를 탄다거나, 그죠? 헬리콥터를 탄다거나 위에서 뚝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답이 아니잖아요. 네. 정답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내려와가지고 그 어디야 마천루까지 한 바퀴 다 돌았더니 21km 나오던데. 두타산하고 청옥산하고 21km. 네, 그거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는 무릉계곡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추천하고 싶은 산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가지 마 그런 산은. 산은 즐기라고 하는 거지. 두타산은 이제 네, 당분간 안 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주제 한번 돌아갈게요.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종목들이 무섭고 힘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왜? 시장은 이제 저점에서 출발이거든요. 이제 저점에서 출발이에요. 시장은 이제 저점에서 출발이다. 자, 수급도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걱정하면 되겠어요? 뭘 걱정하면 되겠어요? 이제 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디서 살까? 네. 어디서 들어갈까? 두타산하고 청옥산 나오니까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네. 이런 개 같은 산. 네. 그 욕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욕 많이 하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은 이제 눈에 딱,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딱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태백산처럼 이렇게 좋은 산만 이렇게 올라다니시면은 그런 거는 모르지. 근데 그 두타산하고 청옥산 한번 이렇게 완주를 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욕을 한다고. 아, 이런 개 같은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네,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 이런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이렇게 네,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 밑에 배틀바위까지만 올라가자. 네, 초보자 코스만 잠깐 돌다 오자.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훈을 얻는 거지. 그 교훈이 지금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내 뇌리에 딱 박힙니까? 그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뇌리에 안 박히는가 봐. 고점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손절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와이프한테 쿠사리를 먹고 그냥 맨날 김치에다가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출근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으면서 또 고점에 또 들어간단 말이야. 네? 고점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머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지금 2021년도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2022년도 저 밑에까지 기어 내려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정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조정을 겪었어요. 근데 저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솔직히 무서웠지. 그냥 막 엿갖고 막 주식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냥 막 누가 주식 얘기만 하면 그냥 막 화나고 막 네, 성추사 방송도 듣기 싫고 막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그냥 막 갑자기 괴물로 보이진 않았겠지? 솔직히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잘생긴 얼굴도 이제 오늘은 성추사 보기도 싫어.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몇 달 안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보니까 좀 잘생겨 보이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네. 네. 거기도 12시간 코스잖아요. 이상한 데 추천하지 마요. 네. 그런 거 추천하지 마. 네, 이상한 산 추천하지 마. 힘든데 지금 가면 좋겠다. 지금 거기가 철쭉이 많이 펴가지고 네, 거기 그건 괜찮겠네. 네, 쉬운 대로 다녀요. 쉬운 대로. 네, 쉬운 대로.
그건 워낙 커가지고 CJ 같은 경우는 지주사잖아요. 그런 애들이 하한가를 갔다 그러면 이상한 거지. 네, 그건 물량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한가가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한까지 순식간에 빠졌다 하더라도 밑에서 받아주는 게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안 빠지는 건데 안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일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고생한 산들은 많이 알고 있죠. 종목의 신용 비중은 차트에서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신용 비중은 여기 신용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는 거밖에 없나? 종목 신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신용이 지금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거 말고 메뉴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봐가지고요. 세팅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요. 여기.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그 현재가 필드 편집 누르시면 이런 창이 짜라랑 떠요. 네,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네 신용 여기서 체크하면은 나옵니다. 어디 갔냐 신용 하여튼 여기 있어요. 잘 찾아보 여기 있다. 신용시장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신용이 있을 것 같은데 종목당 신용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 신용 신용 종목당 신용 몰라 찾아봐요. 네. 와 신용융자가 지금 20조가 넘었어. 와 무지막지하구나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20조가 넘었다. 20조. 와 이거는 네. 뭐 종목별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차트로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뒤져봐야 돼요. 이 HTS 기능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네. MTS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메뉴가 있으면 다 가능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잔고가 20조가 넘었네요. 20조. 신용이. 20조가. 코스닥이 10조야. 10조 넘은 지 오래됐네요. 거래소는 9조. 증권사가 돈이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안 빌려주잖아요. 대출 안 해주고, 네, 와. 근데 신용, 이거 계속 늘어난 거 봐요. 이거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거 계속 늘어난다고, 신용 잔고가 지금. 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이거,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16조 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이거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2차전지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네. 2차전지가 불러일으킨 거지. 지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신용이 막 들어왔어요. 코스닥 쪽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코스닥 쪽에 지금 급등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죽이러 가는 게 제일 쉬웠다요. 되는 거죠. 지금 공매도 애들이 딱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죽이기가 좀 힘든가 봐. 왜냐면 안 죽어. 개인들이 워낙 잘 뭉쳐가지고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안 밀려요. 네. 오늘 플러스가 났어 오히려. 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지금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요. 힘든 상황이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여기서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달려 들어가 가지고 또 네가 뭘 아냐 뭐 배터리 공부를 해라 모르겠지만 나 배터리 그런 거 모르고 네. 뭐 공부하라 하지 마. 어차피 공부도 안 할 거고 배터리 그거 뭐 대한민국의 미래니 뭐 삼성전자를 뭐 집어삼킬 기업이니 나 뭐 에코프로가 삼성전자 집어삼킨다는 얘기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니까 그런 거 모르겠고요. 네. 뭐 다 몰라. 나 모르겠는데 네, 이거 가지고 나한테 말 걸지 마.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자리는 뭐 우리가 봐왔던 숱한 네, 하락의 종목들과 너무 위치가 너무 비슷하다 이 얘기지. 네. 그래서 나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거하고 포스코홀딩스죠.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은 뭐라고 지금 개인들이 수호천사야. 네, 주가 빠진다고? 그럼 내가 사야지. 네, 빠진다고 내가 사줄게. 걱정 마. 들어가자. 뭐 이렇게 돼. 이거 에코프로 BM도 신용 별로 없는 걸로 나와요. 네, 지금 여기서 신용 별로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건 등치가 커서 그런가요? 들어온 자금들이 빚내서 들어온 자금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 갖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신용이 원래 없었는데 저만큼 들어온 게 현재 규모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요 현재 시점에서 여력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질 않아요. 근데 다른 2차 전지 같은 경우들은 변화가 좀 크죠. 내리는 거 오늘 뭐 이거 뭐예요? 윤성 이것도 뭐 2차 전지 한다고 나온 기업이죠. 네. 그다음에 뭐 선바이오 이거 뭐 2차 전지 한다고 나온 이런 것들이 변동이 나온다는 이 변동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용의 어떤 부분들을 떠나가지고요. 네, 지금 저 위치에서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네 문제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빚내서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꼭 증권사 신용을 이용해서 담보로 갖다 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담보대출을 건다든지 어떤 분들 보니까 지금 이 증권사 신용은 이자가 좀 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자금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집담보대출, 왜냐면 증권사 이 주식담보대출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어디서 해요? 제일 처음에는 여보 돈 좀 줘요. 여보 돈 좀 줘요 해가지고 먼저 이제 배우자한테 삥을 뜯겠죠. 네, 마누라한테 삥을 뜯어요. 야, 돈 얼마 있어 내놔봐야겠고. 네, 삥을 뜯어.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뜯을 수 있는 돈 다 뜯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담보로 걸 수 있는 걸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빚낼 때 다 이렇게 가요. 담보대출을 먼저 받아요. 소액만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 2억 담보, 아마 한 5억짜리 집이다. 그럼 5억 담보를 해놓고 한 2천, 3천만 받아요. 네. 그 집에 있는 돈 싹 끌어다가 투자했어.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담보대출 2천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올라가. 그럼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씨, 뭐 이거밖에 안 했지? 그럼 전액 다 해주세요. 싹 받아가지고 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주가가 그때부터 잘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속이 타요. 이럴 때 더 사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더 사야 되겠다. 이제는 집에 돈도 없잖아. 담보할 것도 없잖아. 지인한테 빌려요. 지인한테 빌릴 거 다 빌립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요. 엄마 아빠 돈 좀 줘요. 뭐 좀 해줘요. 네. 그러면서 싹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다 안 올라가. 또 조금 내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이것도 갚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을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용에서 만약에 아까 그런 것처럼 쾅 까여가지고 만약에 반대 매매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원금 다 날린 건 물론이고 네 완전히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쏟아지는 애들. 나노 거시기도 나노 신소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지금 좀 네. 단계별로 이게 가장 먼저 챗 GPT가 먼저 있었죠. 네. 셀바스 AI. 네. 요거 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만들어지면요. 챗 GPT고 나발이고 간에 옛날에 메타버스 생각 해보세요. 네. 메타버스. 자동차는 잘 가야죠. 네, 자동차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밀고 있으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우리 계좌 먹여 살렸어. 솔직히 얘기해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오늘 우리 계좌 먹여 살린 겁니다. 오늘 솔직하게 올라간 거 보면은 자동차 쪽은 그냥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 다른 계좌들은 다른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1% 2% 그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7% 5% 올라가서 자동차 부품이 오늘 우리를 매겨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구축해 놓으면은 뭐 그냥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 계좌는 자동차가 네 먹여 살렸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모비스도 플러스였죠. 그다음에 그 현대위아 오늘 3% 올랐잖아요. 화신 5% 올랐고 네. 그 롯템은 부품이 자동차 쪽이 아니라 방산입니다. 네, 방산이고요. 네, 뭐 그쪽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오늘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 해피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오늘 제 계좌를 먹여 살렸어요. 그나마 네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그나마 나았고 네 그런 거 말고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메타버스 할 때도 위에서 꼭지에서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돼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걔네들은 뭐 경기 민감주니 뭐니 하지만 솔직히 뭐 걔네들이 지금 뭐 더 빠지거나 뭐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잖아요. 네.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거 봐봐. 이거 뭐
뭐 얘네들 앞으로 엄청나게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오늘 신고가 나왔다 다시 내려갔어. 기분 나빠요. 근데 많이 내려갔잖아요. 많이 내려갔고 뭐 올라간 게 없어. 뭐 10% 뭐 올라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들이 올라간 게 없어요. 문제는 시장이 자금이 이제 위쪽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이런 쪽에 주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쪽으로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쪽에서 떠다니는 자금들은 고점 연결하다 보면 점점점 계좌가 줄어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계좌들은 다시 밑에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자,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먹어봤잖아. 네? 이쪽에서 먹어봤잖아요. 먹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럴 때 사면 되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하게도 큰 수익이 나와본 경험이 없어요. 그죠? 물론 중간중간에도 크게 올라갔던 애도 있었어. 뭐 테마가 꼈다거나 그때 뭐 메타버스 네. 뭐 NFT였나요? 그때? 네. 그 위메이드 네. 그런 거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크게 올라간 게 있어요.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챗 GPT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뭐 100%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 심심치 않게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장적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았죠. 그게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된 건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지. 네, 이런 걸 모른단 말이지. 지금 테슬라 가격을 올렸어요. 케이기스님, 테슬라 가격 올렸어요. 테슬라가 가격 인상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뭔가 오락가락한 거, 이게 문제야. 오락가락하는 거. 뭔가 딱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딱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오락가락 하고 이거 문제지. 네. 저는 한결같잖아요, 항상. 네. 똑같습니다. 내가 욕한 종목은 한결같이 욕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욕하지. 저 새끼 내가 팔으라고 했는데 올라가네. 나쁜 새끼. 네. 그리고 내려가는 거 봐봐. 내가 내려간다고 했지. 나쁜 새끼.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봐요. 내가 좋다고 했는데 안 올라고 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새끼. 네, 네.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 뭐 이상한 것 같아. 네, 갑자기 뭐 화성에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 그 이상한 거지. 저는 항상 좋게 봅니다. 네, 높게 있는 애들만 빼놓고는 네, 다 좋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이제 바닥을 완전히 지난 거야. 바닥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문만 열어놓으세요. 문 열어놨지 다들. 문을 열어놔야 들어옵니다. 문을 꽉 닫고서 예씨 나는 더 이상 못할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은 돈이 들어오다가 이 집이 아닌가벼 그러고 가지. 네. 근데 문을 열어놓으세요. 문을 열어놓으시라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네 이런 위치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얘네들 어디서 들어오냐면 밑에서 들어와요. 지금 개인들은 2차전지나 이런 쪽을 막 치고 올리면서 자기들이 올렸잖아요. 솔직히. 근데 외국이나 기관들이 금액적으로는 개인한테 까면 안 돼요. 원래는 뭉쳐버리면 개인 자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밀어버리는데 뭐 어쩔 거야. 네네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안 팔고 싶은 척 하면서 걔네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나왔잖아요. 개인들은 이제 딱 다 뭉쳐놓고 봐봐라 우리가 이겼지. 자식들 다 몰아냈어.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야. 라고 딱 봤는데 어떻게 돼? 우리 땅이야. 이 그림 되게 웃기는 거 하나 있었는데 이게 우리 땅이야 그랬는데 썰물 때만 보이는 땅이야. 그런 가만있어 봐. 이 그림이 어디 있더라? 이거 그림 그런 땅을 사면은 골 때리는 거죠. 뭐 주식 살까요? 이런 거는 제가 답변 못 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이런 땅을 사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그림이 어디 있냐? 썰물 때만 보이는 땅 여기 있다. 이거는 주식 커뮤니티 가시면 우리 그 커뮤니티 가시면 있어요. 네, 그림이. 그래서 그 보시면은 재밌어요. 네. 요즘에 이런 웹툰도 제가 네, 만들고 있어요. 네. 김 사장 나만 믿으라고 볼 것도 없어. 그랬는데 이거 뭐 그때 땅 산 것 좀 보러 가요.
문희는 땅 산 거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간 거지.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성대모사가 왜 되는 거지? 네. 그럴까? 이런 못난 놈. 그러면서 갔는데 왜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희는 불길해. 그러는 건데 여기라고? 근데 아니 더 밑인데 물에 잠겼는가 봐. 네. 이런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땅을. 네. 이게 바다야. 네. 이런 못난 놈. 그러면서 네. 문희는 땅이 보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닐까? 네. 이 애매한 거 사지 말고, 네, 애매한 거 사지 말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만든 거죠. 그린 게 아니라 만든 겁니다. 네, 이것저것 가져다가 만드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네, 그러니까 저런 곳으로 네 주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막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막 하다 보면은 저런 게 이게 내 땅이야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진짜 물 빠져야지 보이는 내 땅이 된 거 아니야. 네. 네. 내 땅이야 그런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물 빠져야지 보이는 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절벽을 사가지고 20년대 그냥 가격이 아무도 안 산대. 가격이 싼데도 땅이 절벽이래요. 절벽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참 애매한 거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샀나봐. 여기를 어떻게 산 거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절벽에서 뭐 번지 점프대를 만들어야 되나? 하여튼 뭐 그걸 뭐 20년이야 30년이야 그 뭐 그렇게 사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런 데는 이제 가두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 쳐놓고 물고기나 잡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 땅이 정상적인 땅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면 거기 위치가 고점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맞아요. 홍합이나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공짜로 나올 테니까 전복도 나올 수 있지. 네.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네. 또 뭐 거기서 뭐 창출할 수도 있겠지. 네. 근데 그게 대박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땅값이 안 오르잖아요.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안 오르잖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 걔네들이 자금 어디로 갔는지 보셔야지 돼요.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이 지금 여기 10시가 넘어갔는데 이제서야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네. 네. 뭐예요? 시장이 이제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조정이 끝났어요. 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림은 누군가가 그렸겠죠. 누군가가 그린 것을 제가 네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한 겁니다. 네. 그림을 만든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그냥 그 조그만 조각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원래는 저런 네 그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상황을 만든 거죠. 맞아요. 돈 주고 샀었습니다.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돈 주고 사서 씁니다. 사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조각들을 가져다가 만들면은 재밌잖아요. 네, 재밌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잖아. 네. 잊혀지지가 않잖아. 얼마나 이게 각인이 딱 됩니까? 뭐 주식격언 같은 경우 만들어서 그리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죠. 누가 제일 호구일까나? 해서 들어갔는데, 네. 짝귀 아기 평경장이 지금 화투를 치고 있는겨. 첫 판부터 장난질이야. 그래서 오한마도 갖다 놨잖아. 얘 지금 돈이 뭐라 그래요. 야, 하지마, 네가 호구야. 너 큰일 나. 이런 거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어서 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서 와. 누가 제일 호구일까나? 호구봉에 갔다 온 네가 호구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 판에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은 내가 물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눈에 좀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네, 해 드리려고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장은 지금 네, 여기 상황이 뭐 지금 또 이쯤 되니까 뭐 큰 놈이 또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큰 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수라 발발타도 있어요. 네. 큰 놈이 온다. 뭐 더 큰 조정이 온다. 네? 웹툰이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네, 미스터 뭐 그거
그거 하고 있어요? 미스터 뭔가 그게 그거죠? 미스터 블루였나? 이게 웹툰 관련주죠?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정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큰 조정이 아니에요. 네. 큰 조정이 아니고 무엇이다? 네? 큰 조정이 아니라 뭐라고? 큰 조정이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큰 조정이 아니라 작은 조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은 이제 돌아서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가는 속에 있는 이런 작은 패턴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셔야지 돼요. 이런 쪽. 저는 문과를 가장한 이과인데 계산을 못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공과는 아니고, 근데 제가 또 통계도 전공한 적이 있어서 네, 계산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웃긴다, 그죠? 내가 통계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했지? 그 그래프에다 막 그 엄청난 거 많았는데, 네, 저는 예체능만 못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해요, 나는. 다. 전 전공이 제일 마지막 전공이 저거예요. 그 경제 경영입니다. 제일 마지막. 네. 제일 마지막 전공이. 저는 중국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유통도 있어요. 유통도 있고요. 하여튼 많아요. 네. 저는 그 뭐지, 이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게 생기면, 요즘에는 이제 학교 못 가요. 요즘에 학교 이제 늙어서 못 가는데, 옛날에는 네,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전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은 편한 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내가 일단은 2년제에 대한 그 2년은 일단은 안 해도 되잖아. 편입만 하면 되잖아. 편입. 네. 편입만 하시면 되잖아요. 편입만. 그러니까 이제 3학년 4학년만 다니면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3학년만 다니면 4학년부터는 학위가 공짜로 나와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학교 다니다가 배우고 싶으면 또 들어가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거 많이 그냥 얕고 넓게 그렇습니다. 웹툰은 아니고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로 가서 보세요. 커뮤니티로 가시면 다 있어요. 네, 성투사 거시기 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그림을 직접 그리면 내가 저 정도로 그리지 않죠. 더 잘 그리지. 네, 여기 여기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가면은 그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올라간 거는 이거야. 싱싱이 탄 선배님이에요. 무덤이 가까이 있으니, 아니지, 무덤이 있으니 마을이 가까이에 있을 걸세. 네, 무섭다. 그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세요. 네, 뭐 고점으로 뭐 돈 갖고 온다. 여기 그림 올라왔네. 네, 여기 있었다. 뭐 하여튼 뭐 이거 보세요. 뭐 이것도 있어. 네, 이것도 재밌는 건데. 네, 재밌어 이것도. 그 영화나 이런 거 패러디 해가지고 그리면은 되게 재밌거든. 네. 꼭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속이 시원했냐? 공매도 왔구나. 반갑다. 뭔지 아시겠죠? 내 돈 내산 우량주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네, 깽판 치는 거야. 그 고점에 사서 네, 적당히 먹고 빠지라 그랬지. 이런 거. 네, 요즘에 이제 웹툰 그리는 것도 좀 생겨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무섭다가 제일 좋았어요. 네. 무서워하지 마요. 지금 이런 거는 네, 어차피 네, 단기 조정 끝나는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만 중요합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만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만 조금 네, 고민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서만 매수해서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밑에서 사면은 답답해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잘 피하시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지금은 손해 보실 일은 별로 없어요. 네, 뭐 우리가 뭐
장 빠지면 계좌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밀리지 뭐 밀려요. 밀리는데 오늘 밀렸잖아. 밀렸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섭게 안 빠졌어요. 네. 뭐 남들은 내 무습가 하고 뭐 오줌을 지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네. 밥 잘 먹고 잘 있었어. 괜찮아. 아, 이 정도 빠지는 거 뭐 무서운 게 뭡니까? 그죠? 네, 별거 없잖아. 지수 투자 ETF는 안 하고요. 레버리지는 이제 조만간 사볼 생각입니다. 이게 기다렸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이제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반등으로 조금 연결될 수만 있다라면 레버리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레버리지는 횡보 구간이 잘 안 사는데 저는 이번이 조정이 끝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600이든 2700이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2700부터가 일단은 상승의 어떤 출발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레버리지가 약간 회의적이죠. 왜냐면 이 레버리지를 건다는 것은 이렇게 횡보가 나올 때 주가가 들락날락할 때는 거시면 안 돼요. 네. 그게 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주가가 이제 상승 드라이브를 걸 때, 그럴 때 가지고 가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요즘에 배당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네. 배당 많이 보잖아요, 배당. 배당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많이 들어왔죠? 배당이 이게 돈을 써도 계속 들어오대? 야, 이게 무슨 뭐, 진짜. 아니, 어서 내가 꼭 빚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매수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으로 또 뭐 이렇게 사고 막 그래서 그래도 주식을 계속 사도 배당금이 계속 들어와. 여러분들이 작년에 복을 지은 거예요. 배당 좋은 기업들 사놔가지고 계속 이번 주까지 계속 들어와. 이번 주까지. 이번 주 통장 또 봐보세요. 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배당 많이 들어왔어요. 배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28일까지 들어와요. 배당은.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배당 받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또 주식 사고 하세요. 많이 들어옵니다. 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네. 배당이 또 한몫해주잖아. 근데 바닥에서 배당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지. 주가가 저점인데 배당이 들어왔어요. 가격도 싼 데다가 배당으로 사니까 또 그냥 막, 네.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네, 28일까지요. 주총이 다 28일까지, 29일, 30일까지인데 휴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넣어줘야 될 겁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30일 전에 배당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모든 배당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배당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전기차 쪽에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쪽 말씀드렸어요? 자, 전기차는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사기가 어렵다. 뭐 나는 저도 안 살 거거든요. 배터리는 저도 안 삽니다.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만 20만원대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포스코 홀딩스만 지금 그냥 저는 홀딩 그냥 가져가고 있고요. 매수 여기서부터 했잖아. 24만원. 24만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또 샀지. 또 사고. 또 여기서 또 샀었나? 네. 3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많이 안 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즈음에서 계속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익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39만원대에서 물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 갖고 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갖고 가려고요.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아서 네. 이제 우상향이니까. 그 다음에 뭐 진짜 2차 전지가 엮이면은 뭐 이것도 잘 가겠지. 네. 뭐 누가 800만원 간다고 그랬다면서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홀딩스 800만원 가는지 한번 보려고 내가 적은 비중으로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네. 뭐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잘 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 요거 말고 이제 배터리 쪽이나 이런 쪽은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도 밑바닥에서 움직였다면 내가 관심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고 매수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얘네들은 내가 살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네. 살만한 시점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매수 시점이 안 나와서 따로 뭐 매수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매도 자리를 네, 뭐 말씀드리지 매도 시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쪽은 매수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기차라는 섹터로 좀 크게 본다면 사실 전기차 섹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전기차라는 안에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배터리 안에 전기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배터리 안에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근데 전기차라는 곳 안에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 전기차가 잘 되니까 배터리가 가는 거지. 그잖아요. 걔들 계속 그런 기업들은 다 분할할 거예요. 뭐 저거 쟤네들 분할하는 것처럼 LG화학 분할하는 것처럼 포스코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다 분할하겠죠. 네.
그게 기업한테 이득이에요. 기업한테 이득이니까 분할하죠. 뭐 당장은 상장 안 시켜요. 이렇게 하면서 분할할 겁니다. 그게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들만 네 항상 저거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전기차 안에는 자율주행도 있고요. 스마트카도 있고요. 네 지금은 사실 저는 전장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장 부품이요. 전장 부품. 전기차에서 타이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모터 중요하겠죠? 네 모터 만드는 회사 누구냐고 한번 봐봐야 돼요. 네 김비서예요. 김비서. 김비서. 네 모터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센서 카메라 모듈 요즘에 나오는 뭐 그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가 저는 가장 네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쪽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가장 수혜가 또 현대모비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차가 앞으로 더 커진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이제는 당연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농화성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라며 전고체 배터리 뭐가 좀 다른지 모르지만 네 요거는 좀 뭐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3차 전지라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2차 전지 말고 3차 전지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아직 경제성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거예요. 3차 전지라는 게 있어요.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잖아요. 네. 1차 전지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네, 이게 건전지 같은 거. 그게 1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충전 방전 되는 것이 2차 전지. 네, 이게 배터리입니다. 네. 3차 전기는 연료를 주입해 가지고 네, 계속 쓸 수 있는 전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소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3차 전지라는 게 있대요. 네. 4차 전지는 모르겠어요. 4차 산업은들 맞아요. 4차 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전 방전 이런 게 없어. 그냥 거기다 계속 들이붓는 거야. 연료를 들이부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3차 전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1차, 2차, 3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충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뭐 지금 2차 전지 쪽에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충전을 하는.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돈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 뭐 천조 원대 뭐 자산이 뭐 자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시장이 뭐 몇백조 규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조 규모다. 네. 시장 몇백조 규모다. 이거 혼자 독식하면은 대박이야. 당연하죠. 이거 혼자 독식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회사가 이거 혼자 독식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누르기는 어렵지 솔직히.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400조인데 네 이거 몇백조 한 200조 시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삼성전자를 독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 어려운 거고 네 독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시장이 만약에 통닭 또 통닭하면 좀 그렇지. 네 통닭 회사가 통닭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치킨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한 5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뭐 교촌치킨이나 이런 데서 다 독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내치킨도 있고 교촌치킨도 있고 굽네치킨도 있고 BHC도 있고 BHQ도 있고 처갓집 양념통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페리카나도 있고 멕시카나도 있고 호식이 2마리도 있고 뭐 통닭 왜 이렇게 많냐.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파라닭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통닭 여러가지 통닭이 많이 있겠죠. 네 성투치킨도 여기 포함되고 네 그러면은 이 5조 원이라는 이거를 누가 나눠 먹어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장 규모에 혹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혹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다 빠진단 말이에요. 네. 연봉 1억. 연봉 1억. 야, 연봉 1억 죽이네. 그랬는데 실제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실수령을 받았더니 와이프가 되게 실망했다면서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니까 600만 원밖에 못 받더라. 연봉 1억이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수령이 600밖에 안 되냐? 600도 되게 센 거지만 네 600밖에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고평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야! 이 정도 규모야! 라고 딱 해서 밀고 나갔을 때 그것을 진짜 내가 얼만큼 먹을 수 있느냐지. 지금 세계 1등이라고 계속 세계 1등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급하게 올라가는 거 찾지 마시고 천천히 정석대로 가세요. 바람이 불면 고점에 있는 것들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밑에는 튼튼해요.
보세요. 요렇게 튼튼할 수밖에 없어. 밑에는. 위에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힘내세요. 네, 힘을 어떻게 주면 좋지? 네, 이렇게 막 화이팅. 네, 요즘에 저기 보니까 그 야구 시즌이라서 치어리딩들 네 많이들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야구장에 한번 가세요. 거기서 이제 막 그 응원도 한번 하고 네 거기 밑에서 또 이제 그 치어리딩 보면서 힘내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한번 다녀오세요. 네, 야구장. 네, 지금 시즌 개막했죠? 네, 전 야구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네, 그런데 다녀오시면 좀 좋을 거예요. 밑에서 잡았는데 지하로 가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다가오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네.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밑에 잡은 건 괜찮아요. 밑에서 잡았는데, 내가 밑에 잡았는데, 근데 진짜 밑에가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진짜 밑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다둥이 아빠님은, 그, 애기들이 좀 어린가 봐요. 그죠? 다둥이 빠빠님. 그거 저거잖아. 프로필이 디그단가 그거 아니야? 포켓몬? 두더지 새끼들? 네, 그죠? 두더지. 애들 엄청 좋아해. 저런 거, 두더지. 포켓몬 이런 거. 자,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해서 밑에서 깔아가지고 사시고 천천히 가시면 좋습니다. 아시죠? 내려간다고 겁먹지 말고, 네? 나도 애를 키웠으니까 알죠. 우리 애도 포켓몬 해가지고 뭐 그거 뭐 야 진짜 그것도 시즌 엄청 울고 먹더라. 와 진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야구는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9회 말 아닙니까? 9회 말. 네, 9회 말 투아웃에서도 확 네, 홈런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네, 그런 걸 보고 힘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어가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서 막 100% 200% 올라갈 때 보면 짜릿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지금 일단은 시장 큰 그림만 그리세요. 큰 그림만. 네. 지금 뭐 저런 거 자꾸 올라가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시끄러운 거 자꾸 들어봐 봤자 여러분 귀 속에 뭐만 있어요? 네? 계좌에 도움이 잘 되지 뭔 소리입니까? 계좌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다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내가 1시간 반 동안 떠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들어놓으면 아 그런 거구나.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억나는 건 뭐야? 아 썰물 때 땅이 보이는 그 땅이 있었지 뭐 그런 거나 뭐 아수라 발발타니 뭐 호구봉에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런 건 핵심을 잘 파악해서 들어야 돼요. 네. 아, 두타사는 되게 힘들구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주가는 조정이 끝났어. 네. 주가는 조정이 끝났어요. 시장은 조정이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횡보 구간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끝났다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2700까지는 우리가 마음 내려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500이 넘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닥을 탈출하는 상황이다. 네, 바닥 탈출이에요. 이제 2500 지지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눌림목은 뭐라고 배웠어? 정석적으로 배우는 눌림목. 자, 역배열을 통과한 주식이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 눌림목이다. 만약에 여기서 2500포인트라는 구간을 확인하고 돌아선다. 이러면은 진짜 배기가 되는겨.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요. 얕은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등산하면서 내리막길이 나왔다고 야 이제는 하산길인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등산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고도가 높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 치고 올라가는 거지. 네? 이거 내리막길 잠깐 나왔다고 야 이제는 하산길인가? 네, 아닙니다. 또 올라가요. 네.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욕을 하잖아. 아씨 올라가기 뭐하러 내려가지? 아씨 올라가기 뭐하러 내려가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덜투덜 되면서 다시 내려가잖아요. 뭐 별 수 없지 뭐. 별 수 없잖아. 그런 거예요. 봉우리를 많이 넘어갈 때 특히 월악산 같은 데 넘어갈 때는 그렇잖아요. 상봉, 하봉, 중봉, 영봉 갈 때
죽도록 올라갔다가 죽도록 내려가요. 그래서 또 죽도록 올라갔다가 또 죽도록 이게 뭐 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산을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까 뭐 하러 내려가지라고 하지만 다음 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왜 생각해야 돼요. 더 좋아지려면 여기서는 마찬가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지 완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시장은 이미 조정은 끝났어요. 조정은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조정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랑 싸우고 있어요? 단기 조정이죠. 단기 조정. 네? 단기 조정에 싸우고 있어요. 많이 벌어졌잖아.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과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시세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추세는 이미 돌아섰잖아요. 외국 놈들이 얼마 많이 사고 있습니까? 지금 얘들 올라간 거는 거품이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조정은 끝났다 봐야 되겠죠? 네. 다만 고점에 있는 것들이 내려가게 되면서 지수를 좀 압박하는 거지.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올라간 코스피로 가자.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얘는 지금 괜찮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조정은 끝났어. 근데 지금 단기적 조정.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네? 이겁니다. 와, 넷째까지 있으시군요. 애국자. 잘 되실 거예요. 저런 분들이 잘 되셔야지. 그죠? 이런 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실 겁니다. 네. 학원 그 정치 리스크만 빼면은 완벽합니다. 네. 한숨 나네. 그거는 한숨이 난다. 그건 나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정치 리스크를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걸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건 나도 뭐 네 방법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걸로. 근데 네, 저는 기업을 믿고 가기로 했어요. 뭐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겨내야죠. 네. 애들이 네 커서 또 효도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주식도 그런 거고 속도 썩이겠지. 네, 애들 속 썩이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애들 다 바르게 잘 커요. 네, 그 엄마 아빠가 제대로 돼 있으면 애들이 아무리 사춘기 거치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다 바르게 크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식 보유할 때 잘만 중심 잘 잡고 있으면 주식이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실 거예요. 결과는 네, 내 마음 먹기 다름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나름이에요. 리오프닝은 원래 조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조정이 그거는 뭐 전혀 뭐 생각 이외의 것이 나와버려가지고 그거는 지금 일단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외교 문제는 금방 풀이가 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사생각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네. 이제는 방송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또 집중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합니다. 내일 낮에 또 방송이 있습니다. 네. 내일 낮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내일 낮 방송에 또 오시면 되겠고요. 네. 강원은 중국과 관계 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강원랜드 그래도 좀 덜 빠지지 않았어요? 네. 오늘 뭐 0.7밖에 안 빠졌네. 네. 강원은 좀 관계가 좀 적어서 네, 좀 덜 빠졌습니다. 그래도 파라다이스 10% 빠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잖아요? 자,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뭔 걱정이 있습니까? 그죠? 장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다는데, 네. 올라가다 좀 내려가는 그런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좀 쉬었다 가면은 가장 넘어진 게 좀 쉬고 그렇게 하세요. 뭐 계속 뭐 전투적으로 맨날 올라가야 되는 주식은 없어요. 쉬었다 가는 게 정상인 거고 더 많이 오르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길어봤자 하루 이틀입니다. 여러분들 꽉 네, 힘주고 주먹 꽉 쥐고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일 안 나요. 내일 또 올라갈지도 모르잖아. 내일부터 바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뭐 그잖아요. 내일 내려가면 하루 이틀 더 남았구나. 내일부터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는구나. 네, 좋죠?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이런 멘트도 요즘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독해야지 커뮤니티도 보려면.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